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직업을 했던 것 같고, 프로젝트들이 뭐 1000억, 조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뭐 뉴욕 팀, 뭐 홍콩 팀, 유럽 팀, 한국 팀 다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일하고 되게 재밌어요, 일 자체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서울 약수역에서 청킴제과를 운영하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매장 오픈은 몇 시부터? 네, 매장 오픈은 10시부터고요. 지금 시간이 9시 반 조금 넘었는데 일찍 오시는 손님들 가끔 계세요. 조금 네. 일찍 오셔도 사실 수 있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보증금이랑 네. 월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4천이었나? 5천이었나? 월세는 지금 여기가 400 초반입니다. 저희가 2021년 7월 7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데 네. 팝업 같은 것들도 벌써 다 진행하시고. 네, 백화점 팝업을 여러 군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SBS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가 되어서 스콘이랑 그 다음에 약과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제품들 같은 경우 백화점에 사업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실례가 안 된다면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매출은 저희는 진짜 변동평이 시간평이에요. 작년에 이제 평균을 냈을 때 한 3천 정도 월에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보다 못한 달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방송 나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럴 때도 있고, 백화점 팝업이 또 어떻게 매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마진 같은 것들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마진은 이제 제품별로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사실은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재료비만 해도 저희가 보통 50% 선 정도 돼, 거기에 이제 우리 직원들 인건비랑 월세까지 하면 사실은 정말로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손님들께서 이게 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어떤 좋은 재료를 쓰고 있고, 왜 그런 재료들을 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손님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는 경우에는 또 자꾸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신 것 같고요. 다른 데서 구매한 거랑은 좀 맛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재료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매장을 약수 쪽에 차리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연히 했어요. 한 1년 정도 이제 창업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뭐 명동도 가보고, 광화문수, 그 다음에 약수, 강남, 뭐 신사도, 가로수길,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다니고 건물주분들도 만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딱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저는 약수역에 연고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딱 그 빈자리가 있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는 이디야 커피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주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꽤나 여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약수역은 그 지하철이 또 이제 환승이 되는 곳이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한 곳이기도 하고, 서울 강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통의 되게 중심지에 있거든요. 여기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손님들 이제 유동인구 얼마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건물주 만나서 여기서 하게 이제. 무엇보다 여기 동네에 이제 아파트 단지나 주민분들이 주시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는, 서울에서는 좀 느끼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제과점의 느낌이 나지 않는가.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유학을 미국에 와서 미국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접고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을까를 찾는 과정이 반복됐던 거예요. 어머니가 원래 젊으실 때 디저트나 베이커리 이런 카페를 해보고 싶어 하셨었어요. 저희를 키우시면서 꿈을 못 이루셨었는데 제가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디저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그 레시피들을 이어받아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엄마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물론 어머니는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하시진 않으세요. 그 레시피라든지 아이디어들을 주시는 편이고, 가끔 저희 걸 드셔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전체적 운영은 제가 하고 있지만 레시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훔쳐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응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 뭔가를 개발해서 같이 하고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셨으면 그걸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창업하기 힘드셨을 텐데.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한 1년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만둔다고 정확하게 이제 결정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사업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비즈니스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좀 와닿고, 저런 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그만큼 존중도 많이 받고 금전적으로 좀 편안한 직업이긴 해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버티고 올라가고 더 성공할 수 있겠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많고 나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5년차, 10년차가 된다고 해서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직업이 사실 아니니까 변호사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 중압감도 심해지고 업무의 강도나 어려워지는 게 좀 더 많아지죠. 그런 걸 봤을 때 선배님들을 봤을 때 저라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무언가가 맞을 것인가 어떤 게 나한테 맞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베이커리 디저트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서 세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으시겠네요. 후회는 없어요. 물론 통장장고에서 후회라기보다는 조금 왜 이렇게 할 때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지금 외국인분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일찍 와주시는 분들 가끔씩 오셔가지고 뭐 몇백 개씩 사시는 단체 손님들도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뭐 매일매일 하나씩 사오고 드시는 이제 젊은 손님들 커피랑 뭐 약과 이렇게 그런 손님들 얼굴 뵙고 이제 맛있다고 해주실 때의 그 느낌은 훨씬 더 이제 변호사 생활이 생각 안 날 정도로 행복하죠. 변호사들 페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너스랑 인센이랑 뭐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연봉이 그때 마지막 해서 3억 정도.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인천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팝업 행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거기 가봐야 돼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에 갤러리아 그 압구정동 명품관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단기 입점이긴 하지만 작년 여름에 거기서 팝업을 했었는데 그때 손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쪽에서도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2호점이 되는 거죠. 입점 조건이 뭐 따로 있나요? 백화점 측에서는 다른 브랜드 어떤 조건에 계약을 하시는지를 잘 노출을 안 해주세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브랜드마다 상이야.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하루에 막 백화점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1000만 원 찍거든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낮을 거고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수수료 기반으로 월세 대신 매출 기준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백화점 측에서 가져가고 몇 퍼센트는 이 브랜드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인건비라든지 포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업체 측에서 브랜드 측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 보통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점을 되어 있으면 더 많은 손님들을 뵐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백화점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약수에 있는 조그만 동네 제과점으로 시작을 한 곳인데 운이 좋게 방송도 타고 지금 갤러리아 명품관이라는 좋은 백화점 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 1년 반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안 되셨네요. 뭐 팝업 제한이라든지 입점 제한이라든지 많이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첫 번째는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다른 채널에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백화점을 하기 전이고 완전히 동네 제과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약과가 약수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걸 보시고 촬영을 오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SBS PD님이 보신 거예요. 그 유튜브를. 그래서 촬영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SBS 생활의 달인이 방송이 되고 나서 확실히 그 공중파 방송이 무섭더라고요. 진짜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매일 1시면은 다 솔드아웃 돼서 문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하고 저녁 내내 또 만들고 직원들 다 막 아파서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방송을 보시거나 뭐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된 거를 백화점 관계자분들이 다 보고 계세요. 각 백화점마다 본사나 백화점 지점을 관리하시는 MD분들이 계신데 요새 어떤 브랜드가 핫하고 어떤 브랜드들을 우리가 팝업이나 아니면 입점 제한을 해서 우리 백화점 쪽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들 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신데 그때 어떤 분이 저희 손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고 그렇게 방송이나 SNS 보시고 연락을 주셨던 백화점 MD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화점에서 참 먼저 접촉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특히 동네 카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연락을 받게 됐는지 저도 사실은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쨌거나 노출이 됐었고 노출이 되기 전에 일단은 조금 그 동네에서 히트하는 메뉴 하나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가 있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디저트는 되게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취향이 어떻게 변하시는지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인스타나 SNS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보고 먹어보고 사보지 않으면 손님들이 왜 거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통 많이 가는 데가 뭐 여의도 더현대라든지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있고 입점돼 있는 곳들을 가요. 꾸준히 가서 요새는 뭐가 또 인기가 있고 한지를 보고 얼마 전에는 일본 도쿄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쪽에서 이제 디저트 공부를 하시기도 했지만 워낙에 디저트가 발달하고 세계적으로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좀 꾸준히 가는 편인데 거기서도 이제 시내 유명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핫한 디저트 가게들 거기서 이제 또 배우고 카페를 하시는 이제 분들 특히 이제 디저트나 베이킹, 빵, 제빵까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제품을 계속 연구하고 더 맛있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요새 손님들은 또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어떤 트렌드를 찾아가고 계신지를 계속 같이 연구하고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고 하는 게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가는 팝업 위치가 인천이잖아요. 꽤 먼데 여기를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겠네요. 네, 인천을 벗어나면 사실 진짜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인천은 그래도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뭐 오래 걸리면 1시간 반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긴 한데 확실히 이동 거리가 짧을 때가 운영하기도 좋고 거리가 멀어지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 처음에 이제 입점할 때 저희가 제 차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용달구리 기사님들 저희가 섭외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로 뛰죠. 팝업 단점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유랑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가서 딱 텐트 치고 군대에서처럼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막 뭔가를 훈련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막 비상 걸리면 출동하잖아요. 막 짐 싸가지고 막 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이게 매달 하다 보니 거의 2주 하고 2주 쉬고 또 훈련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아, 또 짐 싸야 되는구나. 네. 그래도 팝업 제한이 오면은 하는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본점 운영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인 것 같고 특히 저희처럼 차로 10분, 15분 거리나 10분 정도 이내 웬만하면 그런 제한이 있다면은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면은 왜냐하면 팝업이 끝나더라도 본점으로 그 손님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많거든요. 주차장 줄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데. 인천 롯데백화점 리뉴얼 전에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주차가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오시는구나. 네.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생크림이 필요한데 생크림이 떨어져 생크림을 좀 사러 가야 돼. 급하게 여기 슈퍼에서. 백화점은 이렇게 유니폼을 다 입어야지 되는 건가요? 아, 네. 뭐 백화점마다 조금씩 요구사항은 다르신데 그래도 우리가 백화점 가보면 보통 이제 입점에 있는 브랜드들 직원분들 다 유니폼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입점을 들어볼 때 준비를 했죠. 모자랑 뭐 이제 티셔츠, 겨울에는 맨투맨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방금처럼 생크림 같은 거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제가 사실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본점에서 가져오는 게 더 싸죠. 당연히 저희는 그 납품을 받으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아침에 촬영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못 챙겨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가서 여기 슈퍼에 이제 웬만한 건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사는 거거든요. 내일 올 때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본점에서 가져와요. 백화점들이나 이런 데 생크림을 많이 안 갖다 놔요. 기간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제 없을 때가 있어요. 휘핑크림밖에 없구나. 네. 휘핑크림을 써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얇게 바르는 거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쨍하게 해서 손님들의 시선을 끌던가 저기처럼 뭔가 재료를 전면에 내서는 뭔가 시선이 끌리지 않으면 손님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스콘을 직접 일부러 여기서 굽는 이유가 여기서 구워져 나올 때의 그 모습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냥 진열만 하는 빵보다는 현장에서 구워지는 모습과 냄새를 느끼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즐기시는 게 가장 손님들도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맛도 그게 훨씬 좋고 시각적으로도 그렇죠. 네, 시각적으로나 뭐 코로 느끼시는 냄새도 그렇고. 잘 지내셨죠? 초기에 팝업 하실 때 들어갔던 비용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순수 이제 여기 가져오는 장비. 그러니까 우리 본점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준비했던 거 말고 팝업 할 때 가져오려고만 하는 장비만 하면 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장비가 만약에 좀 비싼 걸 쓰셔야 된다. 현장에서 제조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게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븐 중고로 사고 그러고 이제 이런 거 제작하는 건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거든요. 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그 처음에 브랜딩을 해주신 작가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랑 항상 상의를 해서 어떤 컨셉에 어떤 것들을 만들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만들고. 팔리든 안 팔리든 꽉꽉 매대를 채워놓게끔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채워서 생산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풍성하고 많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뭐가 다 떨어지면 사실 못 팔기도 하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거지만 사실 내 앞에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게 막 나가고 네. 내가 살 때쯤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거, 새로 쌓이는 거, 그걸 진짜 좋아하세요. 모양을 찝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손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무리 그램수를 같게 준비를 하고 구워도 구워졌을 때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고 손님께서 원하시는 먹음직스러운 게 또 그것도 이제 손님들 취향마다 달라요. 굽기도 조금씩은 다르고. 그럼 대표님이 여기 중에서 추천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야 뭐 다 사랑하는 메뉴들이죠. 다 제가 만들고 저희 직원들이 만든 제품들이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플레인스콘, 제일 기본인데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플레인스콘 보시면은 저기 결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엄마 손 파이 같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다 손으로 다 결을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반죽을 한 번 할 때마다 결이 생기는 거거든요. 딱 보셔도 플레인스콘이 압도적으로 결이 많아요. 왜냐면 플레인스콘은 맛 자체가 플레인이니까 그냥 담백하고 고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저렇게 결이 많을 때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손으로 반죽하면서 퍽퍽하지 않고 겉에는 바삭한데 속은 아주 얇고 촉촉한 네, 그 느낌을 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송 캡처인데 네. 이게 플레인스콘이거든요. 그래도 방송에도 나가고 손님들도 이제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많이 만들고 그러는 편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저희 휘낭시에기는 해요. 저는 저희 휘낭시에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끔 이제 저희 걸 또 드셔보시고 저희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 생활의 달인 현판도 이쪽에 와 있네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희 본점에 있던 건데 네, 이제 팝업 할 때는 또 이렇게 네, 알려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좀 홍보를 하려고 놓고 있고. 팝업이 끝나면 다시 본점으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원래 부끄러워서 이것도 숨겨놨었어요. 정말요? 네, 달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방송에 나가긴 했지만 열심히는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달인인가 뭐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몰래 꺼내놨더라고요. 확실히 이걸 보고서는 저희를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거나 그랬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고 가리고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손님들한테 좀 더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파업할 때는 꼭 가지고 다니면서 보이실 수 있는데 놓고, 저희는 이런 방송에 나오고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디저트 가게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하나, 잼 하나 맞으시죠? 이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서울로 넘어가야 되고요. 재료를 구하러 있는데 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약수에 갖다 주고 오늘은 퇴근하려고 합니다. 진짜 시간이 왜 그렇게 귀중하다는 건지 알겠 것 같아요. 인생이 짧아서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되게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변호사 근무하실 때도 시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직업을 했던 것 같고 처음에 1, 2년은 재밌었어요.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엄청 뉴스에서나 보던 신문에서나 보던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막 맨날 컨퍼런스 콜하고 보통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뭐 1000억 막 조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뉴욕 팀, 뭐 홍콩 팀, 유럽 팀, 한국 팀 다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일하고 되게 재밌어요. 일 자체는 흥미롭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어쨌거나 일은 일이고 거기서 주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고, 특히나 이제 대형 로펌들에서 원하는 거는 한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시간당 차질을 손님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일한 시간 가지고 보너스도 정하고 그걸로 이제 회사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올해 너는 몇 시간 채웠냐, 그러니까 빌링한다 그러는데 몇 시간 빌링 해가지고 많이 한 사람은 약간 영웅 취급해주고, 만약에 보너스 못 받았다 그러면 약간 무시하고, 못해서 일을 덜 받은 거야. 결국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끊이지 않게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직원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매출 대비.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보시면 아까 제가 매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직원 좀 많은데? 매출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맞고, 그래서 제가 매출을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대신에 그 친구들이 맡아주면서 저한테 얻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 몫이고 그걸로 이제 제가 행복한 걸 하거나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다시 책도 많이 보기 시작했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일본에 여행을 갑자기 20만원짜리 티켓이 떠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고마운 분들 만나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뭐 예전처럼 비싼 건 안 먹지만 네. 그래도 뭐 좋은 식사를 하고 뭐 가끔 술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삶에 주는 되게 중요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있어야 결국은 지속 가능한 인생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매출도 늘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혹시라도 뭐 창업하시는 데 있어 고민이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되는 점이 있으시면 특히 뭐 디저트나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DM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드진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또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훨씬 그게 모여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열심히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끝까지 힘내시고 한 해도 다 잘 되시고 준비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기를 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